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냄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한정윤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브로셔 다 받으셨나요? 네. 첫 장을 넘기시면, 네. 제가 좀 닮았죠. 사진에 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안 생겼고요. 좀 닮았습니다. 요새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다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2학년 이제 내년에 예비고이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사실상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올해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이들 온라인 수업 진행하면서. 네, 저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님들에 비하면 저는 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노트북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속 터지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새벽 4시에 친구들끼리 서로의 지금 현재 깨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잠이 든다는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새벽까지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라인을 몰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이 계속 안 보고 미루다가 한꺼번에 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말고 다른 걸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벽 4시에 이제 잠이 든다. 근데 아이들끼리 생사 여부를 확인한다는데요. 너 깨어있니?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깨우면 수업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잠이 들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고. 온라인 수업이 장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정말 올해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라이브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 이제 와서 또 아이들 실제로 현강도 하고 동시에 라이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장점은 뭐냐면 오가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집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인데요. 자기 주도가 가능한 친구들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반응 속도를 혹시 뒤에서 체크해 보셨나요? 아이들 반응 속도. 어떤 느낌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냐면,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어쨌든 좀 안심이 되시죠. 얘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저도 사실 아이들이 어쨌든 온라인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일단 2배속으로 듣는 경우가 있고요. 해치우는 거죠. 네, 2배속으로.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제 자기가 인지를 하고 가는 친구들이면 이것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켜보실 수 있나요? 근데 온라인 하면 막 나가라고 하지 않나요? 예. 줌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친구는 줌으로 한다고 엄마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래서 안 들어갔더니 푹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게 필기를 하는 속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필기를 할 때 말이 빨라서, 온라인에서 수업하시는 분의 말이 빨라서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하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멍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TV 보실 때 가끔 틀어만 놓는 경우 계시죠.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 그런 형태가 생겨요. 그래서 틀어만 놓고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필기를 일단 하면은 아이들도 안심을 하거든요. 이게 인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어쨌든 한번 봤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해치워버리는 거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분명히 수업도 들었다라고 하는데 결과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수능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 어제 11월 모의고사 아이들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잘 봤나요? 1등급 컷 알고 계세요? 1등급 컷이 9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1등급 컷이 90이고 2등급 컷이 83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11월 1등급 컷은 91이었어요. 일단은 1등급 컷은 좀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1, 2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올해 온라인 때문에 수능 지수가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다르죠. 시험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9월달 시험이 있었는데요. 9월달을 본 학교도 있고 안 본 학교도 있는데, 9월달 시험이랑 비교했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난이도가 낮아졌냐면 독서에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11월 시험에서 독서가 어려웠다거나 독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독해력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걱정스러운 지점이에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9월달 모의고사는 7,400자, 그러니까 7,200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7,000자 넘게 나왔었고요. 독서 제시문에서 나오는 글자 수가 그렇습니다. 이건 제시문의 길이가 길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 깜짝 놀랐네. 예, 이번 시험은 5,000자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독서에서 제시문의 양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는 정도의 시험이었죠. 문학은 좀 까다로웠던 건 있어요. 독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거를 쉽다라고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는 수능 지수가 약해졌다라는 이제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크게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변화에다 초점 맞춰서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4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겨울 프로그램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문학하고 독서를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주간의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제가 기간을 따져봤는데 한 10주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설 연휴를 제외하고. 그래서 문학하고 독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문학 절반, 독서 절반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2학년 아이들 제가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이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1학기 때 문학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세화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1학기 때 화법과 작문이 같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화작이 선택인데요. 다른 과목 선택률이 적으면 그냥 화작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면 화법과 작문이 3단위, 문학이 4단위예요. 총 국어 교과 관련해서 7단위 정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 1학기만. 그리고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가 문학이고요. 2학기가 독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 교과서 범위가 압권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시거나 대면 수업을 하시거나 상관하지 않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문학 교과서가 한 3작품 정도를 빼고 전체가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학교예요. 문학 교과서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1학년 때 지금 내신 대비했던 거랑 양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문제는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세요. 심지어 외부 작품도 출제가 됩니다. 반포고라든지 상문고도 1학기 때는 문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외부 작품 나왔었을 때 접근 원칙을 갖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있느냐? 1학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맘때. 겨울 수업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2학년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서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아마 2학년 수업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3들과 같은 수준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를 제공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알아서 혼자서 풀 수 있는데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내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수능에서도 어려워하거든요. 문제를 보는 눈높이 자체를 키워줘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학기 중에는 쉽지가 않아서 방학 동안에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피드백이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전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고 출제 의도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즌 1에서는 개념과 접근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이 개념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즌 2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수능 문제만 계속 풀어보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3가지 유형을 같이 접근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내신형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형 문제는 제가 특별히 일러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맞춰요. 학교 필기 잘하면 돼요. 그리고 잘 외우면 돼요. 근데 이런 내신형 문제 말고요. 수능형 내신 문제가 있고요. 수능형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형 내신 문제는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예전에 수능에 출제됐던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데 내신에는 나오는 유형이에요.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자꾸 이런 외부 작품이 나와 라고 얘기하는 유형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교과서 A라는 작품을 배웠으면 A라는 작품하고 주제가 같거나 표현상의 특징이 유사한 다른 작품이 나오죠. 이 작품에 대한 소스는 없어요. 아이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건 수능형 내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수능에서는 외부 작품들을 막 보기로 제시하거나 선택지로 외부 작품들을 내거나 유사한 정서나 태도를 가진 작품을 찾아라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신에서 출제되는 수능형 내신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법을 같이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이라 그러면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나 개념을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고2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수능이 필요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전력을 키우고요. 또 하나 제가 올해 되게 뼈 아팠던 게 정말 뼈 아픈 게 저는 이 코로나가 금방 종식이 될 줄 알았어요. 어머님들도 그러셨죠. 3월달, 그러니까 2월달 중순부터 한 달 반 정도 수업을 못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뼈 아픕니다. 그 기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심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겨울방학 때 제가 일단은 아이들한테 이후에 이제 수업, 내신이라든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심어 놓는데 그 과정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는 다들 긴장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쉽게 시험이 출제됐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래 내던 형태로 수능형 내신 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순간 아이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세화여고도 본색을 드러낸 게 사실은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좀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한 게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난이도를 좀 주니까 아이들이 점수 자체가 굉장히 등락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빈자리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아프면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체계를 잡는 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어머님들 힘은 좀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관리라고 하시면 보통은 클리닝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관리는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 자세를 잡아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프로그램이 이번에 이제 국어 루틴 만들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까 해요. 제가 고2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프로그램 중에 네일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일 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시킵니다. 주 5일간 매일매일 30분씩 풀 수 있는 문제량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요. 저하고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매일 30분씩, 이건 최소예요. 아이들마다 좀 다릅니다. 예, 어떤 친구들은 좀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질 수 있게끔 매일매일 1일 과제가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1일 과제를 주는 건 똑같거든요. 예전에도 줬었으니까. 이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 1일 과제 효과가. 매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걸 숙제하는데 그냥 매일 30분씩만 그럼 공부하면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매일 고정된 시간에 30분씩 공부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내가 30분간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계속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날은 저녁에 새벽 1시에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아침에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 매일 고정된 시간에 30분 정도씩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문제 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 5일 동안을 진행을 하고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방법을 쓴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을 때 엄청나게 큰 결과,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뭐 신화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지금 세화여고에서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4등급 했던 친구가 전교 2등을 하고요.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5등급 했던 친구가 역시 1등급으로 올라오고 이런 결과들이 생겨요. 생각 이상으로 아이들이 놀랄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신화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방법을 썼었을 때는 기존의 점수가 잘 나오던 친구들은 고정된 상태에서 자기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도 꾸준하게 이걸 했었을 때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했었을 때 이 겨울을 경유하면서 아이들이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숙제 언제 하던가요? 네, 저 만나기 전에 되게 바쁘죠.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면은 막 방에서 되게 바쁘지 않아요? 저를 만나기 2시간 전이 제일 바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몰아서 하니까 문제죠. 화 안 나셨어요? 네,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루틴 프로젝트는 그냥 아이들한테 풀어라, 매일매일 풀어라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애들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비대면 검사 2번을 하고요. 제가 올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비대면 검사 괜찮거든요.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이제 밴드라든지 이런 창들이 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와서 비대면 검사를 주 2회 합니다. 이것도 아니 그럼 5일 동안 이 과제를 하는데 매일매일 검사를 해줘야지 주 5일 동안 해줘야지 왜 이틀만 하느냐. 애들 다 도망갑니다. 여행도 갈 수 있는 거고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왜 안 했니 하고 저희가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순간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비대면 검사 주 2회를 하고요. 대면 검사 1회를 해요. 그럼 대면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학원에 왔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걷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일로라고 하는 1일 과제가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매일 30분씩 시간 적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도 대충 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세를 잡아주기에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학원에 왔었을 때 기존처럼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테스트 자체에 대해서 힘겹거나 그다음에 네일로라고 하는 1일 과제에서 힘겹거나 한 친구들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면 겨울하고 여름에 2시즌 동안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학기 중에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자세를 잡아주면 우리 아이들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클리닉도 결국은 수업이거든요. 시간이 안 맞으면 못 듣는 게 또 클리닉이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잘 듣고 제 수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점수가 나오라고 제가 커리큘럼을 짜고 교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들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 겨울방학 때 들어가는 루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뭐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학습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가 이번에 올해 1학년 아이들한테 못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수능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봐 주는 게 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었는데 독서를 못했습니다. 1학기 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에 독서를 같이 넣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그냥 지금 상문고 아이들이 독서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면 고3 기출문제로 시험을 보거든요. 실제로 2학년 가면 다 기출문제로 해요. 예, 수능 기출이나 모평 기출을 가지고 시험 범위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제한된 시간 안에. 자, 시간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어머님들도 고민 아니세요? 시간이 부족해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한 건 자기 접근 원칙이 없어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재서 풀어요. 여기서부터 크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저 믿고 저를 믿으시고 여기서 드라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를 믿으시고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2학년 끝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애들이 고민이 돼도 절대 시간을 재서 문제를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서 원칙도 수립이 되지 않고 그냥 글을 읽고 문제에 끼워 맞추게 돼요. 이러면 자기 접근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해서 시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시간은 좀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고2 때 아이들이 지금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정시로 아예 이렇게 회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내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정시 준비를 할 친구들도 수능 준비는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첫 번째예요. 시간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건 내신이나 수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접근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시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내가 언제 시간이 부족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해결이 돼요. 그걸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아이들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그냥 풀어 해치우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시간은 좀 걸려도 괜찮은데 그 시간만큼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만 유도하면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갈 거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잡아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문학 독서를 할 때 무엇이 중심이고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출제의 의도를 이제 잡아줄 거고요. 아이들이 과학기술제 시문이나 경제제 시문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알고 계세요? 철학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해법이 있어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풀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요.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과학 딱 나오면 나 과학 어려워. 이런 식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나 경제 어려워. 난 경제가 힘들어.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데 구조를 알고 그래서 구조를 알고 출제 의도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실전편에서 이제 더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실전편 2라고 해서 원칙 노트라고 하는데 아이들 약점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잡아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야심차게 또 했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원칙을 확고하고 약점 자체를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제가 2학년 아이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초반에 이 아이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밖에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한 주 정도로 묶어서 해야 됐었어요. 이유는 여름에 또 한 번 이제 확산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마음이 아픈데 아이들은 상당히 이거는 저한테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이 여름에 들어가는 원칙 노트 같이 만들어보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후에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뒤로 가시면 6페이지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있는데 이건 선택이에요. 이번 아이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제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 또 한 번의 확산세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 1학기 중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선택형입니다. 원하는 친구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1학기 중간에 저희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한 3주간 시간을 낼 텐데요. 세화여고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예요. 세화여고 친구들은 화작기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내신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화법과 작문이.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접근 원칙들을 잡아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기 시간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이제 준비를 할 거고 만약에 올해같이 또 이 내신이 미뤄지거나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많이 강화가 됐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번 겨울은요, 굉장히 무겁게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각오해야 될 거예요. 제가 첫 시간부터 이 얘기를 할 거고요.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30분씩 매일 문제 푸는 건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오히려 줄여줘요. 한꺼번에 푸는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 아이들이 스스로가 공부를 할 때 자기 주도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10주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제가 또 라이브 다시 진행하거든요. 사실은 학원에 계속 오게끔 이제 유도하려고 라이브를 안 했었어요. 라이브를 악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와서 테스트도 보고 해야 되니까 좀 수고롭더라도 와라 이랬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라이브를 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할게요. 그때그때 불안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저 뒤편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 카메라로 저희 이 아이들 이 자체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겨울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휴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라이브로 그냥 바로 전환을 할게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다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단계가 이제 격상이 되거나 이러면 하되 수업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수업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서 10주간 온전히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평가해 주세요. 자신 있고요. 이제 겨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나쁘지 않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맘 편히 봐주시고 나서 저희가 검사하다가 비대면 검사하다가 정말 안 하면 도움을 요청할게요. 그때만 개입해 주세요. 전화가 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도저히 아이하고 직접 소통을 할 건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만 한 번씩만 개입해 주세요. 가정의 불화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